저평가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글로벌 시대 국가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그 당찬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윤대 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력을 보면은 세계 7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와 같이 강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걸맞는 긍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에 대한 원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국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나 국민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 선진국의 제품, 독일, 일본, 미국의 제품에 비해서 30% 할인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품 자체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 제품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30%의 디스카운트, 할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있느냐? 우리 생각하면 한국 사람 참 잘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왜 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고 이런데 정신이 없었고 브랜드 값어치가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데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이미지 관리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깊은 뜻을, 그 필요성에 대한 깊은 뜻을 국민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이 덜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의 값어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브랜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브랜드를 높임과 아울러서 국가 전체의 브랜드 값어치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브랜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면 단순하게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단순하게 홍보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브랜드 위원회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보십시오. 휴대폰이 많이 팔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도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종의 좋은 제품의 좋은 디자인이다. Advanced Technology and Design Korea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다 하는 이와 같은 슬로건 같은 걸 많이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요새 여러분 경영학 공부할 때 그 숨은 챔피언, 히든 챔피언 그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독일이든지 일본이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도 빨리 살아날 수 있고 또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대기업은 아닌데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마켓 쉐어가 1위가 되고 있는 나라 그와 같은 기업이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전 세계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마켓 쉐어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40% 내지 50%는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강합니다. 히든 챔피언인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잘 모르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중간재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인 이와 같은 기업이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니까 이런 게 나오죠. 그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사람에서는 헬멧, 마켓의 세계 70%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한국 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 히든 챔피언, 숨은 챔피언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와 같은 기업의 기술력, 디자인을 선전함으로써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 건가. 원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3, 4년 지나면, 이제 한국의 브랜드 값어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도 이제는 나서서, 우리가 한국 제품이요 하고 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국 문화, 일본 문화, 한국 문화는 서로 혼재가 돼가지고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왔는가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나름대로 단오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오 역사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강릉에서 이 단오는 한국 거고 한국의 기원, 한국의 설화의 기원이 돼서 생긴 것이요 하면서 그 단오절을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등재가 됐습니다. 한국의 단오절을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등재가 됐어요. 중국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저 사람. 단오절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그것을 유네스코에 등재받았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길림대학교 총장님이 중앙위원이신데, 공산당 중앙위원이신데 이분이 발의해서 중국의 단오절 국경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대립되는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더 문제 중에 한 가지는 특히 유럽 사람들이 가면요. 유럽에 있는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고 오래된 일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의 초가집은 여러분 우리 교과서 여러분 수학교 다닐 때 초가집 사진 같은 게 있죠. 그죠? 똑같은 게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독일의 소학교에 초등학교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배운 독일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문화가 깊고 역사가 깊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하고 하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상사주지원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에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야 우리 아들 딸 아프리카 가구나 걱정을 합니다.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게 DMZ에다가 외국 사람들 왔을 때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포항과 울산 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포항제철 보이고 현대자동차 보이고 현대중공업